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선왕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보편적으로 우리 무속인들이 선왕이라고 얘기할 때, 다가오는 느낌이 크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선왕을 풀어야 된다. 선왕을 풀어라. 선왕이 막혔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오는 손님들에게 커다란 거부감이나 깊은 생각 없이 선왕을 풀어야 된다. 선왕을 풀어야 된다 하면서 또 이 선왕을 풀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선왕을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주로 어딜 가냐면 선왕나무 있는 데를 가요. 대표적으로 인천 근처에서는 저 제부도 대부도 쪽에 가다 보면은 이제 길거리 선왕이라는 게 있어. 길거리 선왕. 그렇지 않고 각 지역 다른 데 가보면은 이 선왕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선왕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데들이 사실은 대부분 도로가나 마을 입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무속인들이 어떤 굿이나 고사나 이런 의식 의례를 행할 수 없는 장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선왕이라는 장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역시 또 굿당이밖에 없겠죠. 굿당. 예, 그러니까 굿당 입구나 마당에 보면은 보통 굿당 입구나 마당에 보면 선왕나무를 하나 지정해 놓고 여기 나무에다가 이렇게 오색을 막 걸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어. 여기에다 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선왕당이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선왕을 풀어야 된다면은 이 앞에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무슨 이유 없이 그렇게 믿는 거죠. 그 선왕을 왜 풀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풀어야 되는지 그 정확한 의미나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그냥 선왕당에 가서 선왕나무 있는 데 가서 뭐 이런 길거리 선왕이나 어떤 선왕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가장 의문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왕을 풀어야 된다. 또 더 심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왕을 풀어야 된다. 군웅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군웅풀이에 대해서는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 군웅풀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은 이 선왕풀이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왕을 푼다, 선왕을 풀어라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푸는 것이 선왕을 푸는 건지, 단순하게 군웅풀이나 마찬가지처럼 길배나 삼배, 소창, 오색, 고리를 매듭을 묶어서 흔히 말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고를 푸는 것이 선왕을 푸는 것이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도대체 왜 선왕을 풀으라고 하느냐, 이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런 이유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 들어가려면은 선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무속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만한
대관령 국선왕 그러죠. 국선왕 그래요. 발음으로는 국선왕 그러는데 이 정확한 명칭으로는 대관령 국사 성황사라고 돼 있죠. 성황사라고 돼 있는데 이때 국사라는 말은 이 나라의 스승님을 말하는 거고 성황이라는 건 성황사라는 거는 이 성황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선왕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중국에서는 성황야라고 그래요. 성황야. 성황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중국말로 야라는 건 예라고 표현을 해. 예라고 해서 이거는 아버지, 뭐 부친, 할아버지 이게 다시 우리말로 하면은 성황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성황할아버지라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성황할아버지라는 성황예라는 거, 성황야라는 거는 이 토지신이에요. 토지신. 이 지역의 우리가 말하는 도당신의 개념하고 똑같다. 도당신.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할 때 도당신하고 같은데 이 중국의 이 성황야라는 것이 한문을 아시는 분들이 한문 표기를 하다 보니까 선왕당을 한문으로 써야지 더 멋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이렇게 대관령 국사 성황사라고 해요. 이 대관령 국사 성황사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 국사라는 말이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대관령 국사 성황사에서 행하는 대관령 강릉 단오제라는 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돼 있고 한국에서도 아주 이름난 축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에 어떤 토를 다는 것이 어불성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대대로 이 대관령 국사 성황사에서 내려오는 설화 전설을 보다 보면은 어느 날 어떤 노처녀가 이 석천이라고 그래요. 석천 돌 샘물에서 해가 비쳐 있는 이 샘물에 보면은 해가 비쳐 있죠. 해가 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그 물을 마셨더니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이 결혼도 안 한 상태에 임신을 했는데 이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범일국사가 됐다 그래요. 이 범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진거리 경문에서 많이 나오는 범천이라고 할 때 보통 통상의 하늘을 말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해가 비춰진 우물을 먹었으니까 이름이 범일이라는 이 범일국사라는 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깊이 알 필요 없는 어쨌든 신라시대 고승으로 그래서 이 범일국사에 유래가 되어 있는 전설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의 내용으로는 대관령에 김유신 장군이 꿈에 나타나서 뭐 이 마을을 부해줬다 뭐 이런 전설이 몇 가지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관령 국사 성황당이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국사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이 국사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신라시대에 해당되는 국사 범일이라는 양반의 국사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신라시대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관령 국사 성황사는 강릉 지역에 한해서 있던 그 마을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라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되니까 저도 사실은 대관령 국사당은 1년에 아주 자주 갑니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정도 가서 뭐 거기 갔다 오면 저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자주 가게 되는데 이때 대관령이라는 말로 유래부터 좀 이해를 해야지. 대관령이라고 할 때는
대관령이라는 유래가 사실은 이 대괄이라는 것이 조금 떼굴떼굴 굴르다, 고개가 높으니까 떼굴떼굴 굴르다 해서 대굴령, 대굴령, 대굴령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대관령으로 됐다는 말 한 가지 하고요. 이 관이라는 거는 관문을 얘기하거든요. 관문.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 백두대간의 큰 관문, 동에서 서로 넘어오고 서에서 동으로 넘어가면 백두대간의 중심이 있어서 큰 관문이다. 그래서 큰 관문에 있는 고개마루다 해서 대관령이라고 됐다. 저는 이 큰 관문으로서의 대관령이라는 이름이 더 온당하고 합당하다. 떼굴떼굴 굴러서 대관령이 됐다는 것보다 대한민국 백두대간의 중심에서 동과 서를 이어주는 어떤 토지의 경계로서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 했던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다 보면 이 마을과 이 마을 경계선에 있는 것이 선왕이고, 이 선왕이 마을의 입구를 지키는 문신이다. 문신이고, 이 지키는 거에서 수문장신이다. 수문장신. 그랬을 때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넘어다니는 이 큰 관문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인해서 대관령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수호신으로 할 때는 이 국사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토지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라는 토지로서 이 땅을 지키는, 땅의 관문을 지키는 신으로서 저는 국사당이라는 의미보다는 국사당이 맞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자가 토지사자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토지사자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를 자주 보시면은 조선왕조의 가장 큰 이 나라의 큰 과제가 두 가지가 있어. 종묘와 사직을 지킨다 그래. 종묘와 사직을 지킨다 그러는데, 이 종묘라는 거는 조선 왕조의 태조 이성계부터 해서 쭉 이어내려온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고요. 이씨 왕조의 사당이 종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근간을 하는 사직이라는 거는 이 토지신과 직이라는 건 곡식의신이에요. 곡식의신. 그래서 토지신도, 이 토지신을 남자로 봤을 때 국사지신, 그 다음에 여자로 봤을 때는 후토지신이라고 그래요. 후토지신. 그 다음에 곡식의신도 국직지신, 그 다음에 후직지신, 이렇게 해서 남녀의 신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종묘라는 거는 종로삼가에서 창경궁 사이에 있는 게 종묘고, 지금 이 경북궁에서 홍제동 쪽으로 해서 서대문으로 넘어가려면 그 중간에 금화터널, 사직터널 전에 있는 것이 사직공원이라고 돼 있죠, 지금은. 그래서 그걸 사직단이라 그래서 국사신과 국직신을 모신 사직단을 모셔놨다 해서 토지신과 곡식의 신을 모셔서 거기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터다 해서 사직단이라고 돼 있어요. 사직단. 사직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 종묘사직을 할 때 이 사가 토지사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토지를 지키는 선왕 같은 의미가 사직공원이고, 거기가 사직단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사당도 실질적으로는 범일국사라는,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이나 이렇게 자료를 뒤져보지 않으신 분들은 대관령 국사당에서 범일국사라는 의미를 단 한 번도 못 느껴봤을 거예요. 범일국사라는 양반, 이게 단지 그냥 기록의 어떤 전설상에 나와 있는 거지, 범일국사라는 이 신라시대 때 고승을 느껴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단지 이 국사당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지는 것대로 백두대간의 관문을 통과하는 이 중심으로서 우리가 느껴지는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이런 어떤 선왕으로서 토지신이고 수호신으로 이 관문을 여는 지키는 문신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도 내 집 앞에 문전을 열어달라. 내 집 앞에 살고 있는 내 도당의 문을 열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큰 관문에 선왕의 합의를 받는 것이 얼마만큼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기운에서 여러분들이 대관령 국사당을 가는 것이고, 대관령을 국사당이 그래서 그만큼 대관령 국사당을 다녀오면은 내 집 앞에 문전에 문이 열리지 않느냐, 이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적인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은 하고서 대관령을 지금까지 아마 갔을 거라고 봐요. 저 역시도 그런 의미로 대관령을 다니는 게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국사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국사당이라 붙어 있는 것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국사당이 여러분들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 인왕산이 있습니다. 인왕사당에도 국사당이 있는데, 인왕산 국사당은 원래는 지금 한양 도성이 있으면은 경북궁이 있고요. 경북궁이 있고 이쪽 남산이 있고요. 남산 아래로 이제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쪽에 관악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궁 뒤에 북한산 있고 인왕산 있고 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경북궁에서 직접 바라보면은 관악산을 바로 남쪽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인왕산이 경북궁을 호위하는 좌청룡으로 우백호로서 지어진 것인데, 원래는 이 남산을 옛날에는 목멱산이라고 했어요. 목멱산. 그리고 이 목멱산에 산신을 모셔놓은 목멱산의 산신각이 이 국사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일제시대 때 이 건물 기둥 주춧돌까지 빼서 지금 여기는 남산 식물원이 서 있고 이 국사당으로 옮겨오게 됐는데, 이 국사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왕조를 건립하는데 큰 공을 세는 무학대사라는 또 이 스님을 여기다 모셔놓게 돼서 국사당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데,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면은 이 무학대사라는 이름의 느낌보다는 이 나라의 큰 그냥 선왕이다, 이런 느낌으로 내가 우리 도당의 합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어떤 내 마을의 도당을 합의 받기 위해서 나라의 큰 선왕의 합의를 좀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인왕산 국사당을 가고 대관령 국사 성황사를 가는 것이지, 여기가 대관령 국사당의 범일국사를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인왕산 국사당에 가서도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왕조를 건립한 무학대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누누이 말하자면 저 같은 또라이는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많은 문헌도 찾아보고 서적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조금 쓸데없는 말까지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제 강의는 늘상 조금 쓸데없는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필요없는 말은 잊어버리시면 돼요. 대신에 중요한 골자는 우리가 성왕이라고 표현을 하든 선왕이라고 표현을 하든 성황이라고 표현을 하든 선왕이라고 표현을 하든 한문으로 써서 성황이라고 하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용어나 문자 글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선왕이라는 말은 어쨌든 이 문전을 말하는 것이다. 문전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도당의 문이고 내 신당의 문이란 얘기예요. 신당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도당의 문이 열리고, 도당의 문이 열리려면은
나라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개념에서 이 국사당이라는 걸 국사당이라는 거 하는데, 이 국사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라의 어떤 스승님, 나라의 큰 스님, 아주 옛날에 고승 이런 스님을 찾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나라의 문을 열러 가는 거지. 나라의 문을 열어서 내 도당의 문을 열고, 내 도당의 문을 열어서 내 신당의 문을 열러 가자는 의미지. 여러분들이 국사당을 가든 인왕산을 가든 어디에 가든 사실은 그 도당에 있는 그 도당신을 합의받자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왕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가장 간단할 거예요. 선왕이라는 거는, 제가 전국에 선왕을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찾아보고, 이번에도 제가 몇 군데 선왕을, 이번 여러분들의 선왕의 강의를 하게 되니까 선왕의 몇 군데를 제가 다니면서 사진으로 기록도 남기고 다시 촬영도 해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이번에도 또 갔다 왔습니다만은, 선왕이라는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에도 기본적으로 마을과 마을의 경계가 되는 어떤 높은 언덕이 있죠. 언덕. 우리가 말하는 고개마루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을의 입구에 있다는 얘기죠. 입구. 마을의 입구. 이거 마을에 입구 있는 것이 사실 제일 많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가도 도로가의 마을 입구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 것을 가장 많이 볼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선왕이고, 지금 마을과 마을 경계, 고개와 고개의 경계 사이에 있는 이런 선왕이라는 의미는 지금 대부분 많이 훼손이 돼서, 더군다나 이렇게 당집이 있고 이렇게 보존이 돼 있는 데는 현재로서는 이 대관령 국사당과 인왕산 국사당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나머지 그 동네 도당의 선왕을 역할을 했던 지역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이쪽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혹시 무속인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안산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군자봉이는 산에 있는 구준물 선왕이라고 있고요. 구준물 선왕이 있고, 군자봉에서 저 지금 시화대교 쪽으로 빠지면은 시화 공단 내에 잿머리 선왕이라고 있어요. 잿머리 선왕이 있는데, 이 사실은 여기는 지금 잿머리 선왕은 이 잿머리 선왕 정상 위에 당집이 보존을 해서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 안산시 향토유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고, 구준물 선왕은 지금 이름만 남고 없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이 군자봉 정상에 보면은 이 정상 꼭대기에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나무를 이름하여 선왕이라고 여러분들 지칭하고 다니는데, 원래 구진물 선왕은 여기에 구지정이라는 우물이 있었고, 여기에 9가지 성을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이 구준물 선왕에서는 옛날에 이 신라 시대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요 동네 사람들 꿈에 나타나서 나를 대접을 해주면은 편안하게 살게 해줄 때에서, 이때 경순왕이 모시고 나온 양반이 이제 안씨 부인하고 홍씨 부인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전설상에서는 안씨 부인하고 홍씨 부인하고 모녀지간이 돼서, 안씨 부인은 경순왕의 장모고 홍씨 부인은 부인이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전설상에서는 홍씨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고 안씨 부인은 네 번째 부인이다, 이런 전설도 있고, 이것이 어떤 전설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 경순왕을 이름하여 보통 김부대왕이라고 그래요. 김부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김부대왕이라는 말 역시도 그 김부대왕의 김해 김씨우선으로 이게 이름인지 아니면 그것도 명확치 않은데, 아무튼 이 경기도에서 충청도까지 일대로 이르는 데에는
김부대왕이 옛날에 피난 가던 흔적의 자취가 있어서 그 김부대왕의 이제 아들 되시는 마이태자는 지금 양주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 지팡이 꽂아놓은 게 그 마이태자가 신라 시대 마지막에 설음을 하면서 꽂아놓고 간 것이 그 용문사 그 은행나무가 됐고요. 충청북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쪽에 김부대왕 전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구슬하게 되면 반드시 김부대왕 입회를 모셔놓고 구슬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순왕이 전설이 있는 데가 구준물 선왕이고, 이 잿머리 선왕은 고려시대 때 서희 장군이, 서희라는 강동 육주를 반환받은 서희 장군이 중국으로 사신으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만나서 이 구준물 선왕에서, 잿머리 선왕에서 나를 죄를 지내주면은 내가 마을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서 했던 서희 장군 전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도 이 실질적으로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이고, 여기에는 이 구준물 선왕에서는 이 안신의 일족들이 여기에서 죄를 지내고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던 어떤 그런 흔적이 있어서 이 구준물 선왕 근처에는 지금 현재도 순응한 씨의 어떤 그 종땅이라고 해야 되는 터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데고요. 이 잿머리 선왕은 이 잿머리 동네 근처에 살던 이 세 가지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도당제 형식으로 지내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도 많아지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교통이 활발해지니까 지금 뭐 대전에서도 안산 군자봉 잿머리를 기도 오시는 분들 많이 있고, 뭐 인천에서도 저도 안산 군자봉 잿머리 구준물을 자주 기도도 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만 해도 이 구준물 선왕이나 잿머리 선왕이나 인왕산 국사당이나 대관령 국사당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도당 선왕에 해당되는 것이지 외부인들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은 걸로 봐요. 다만 지금은 경계가 허물어져서 그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터가 좋고 기운이 좋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부터 이렇게 죄를 지내오고 예전부터 거기서 위하고 대하던 터전은 아무래도 무속인들이 다녀가도 기도 맑고 깨끗하고 영검도 느껴지는 도당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가는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00년 전 200년 전만 생각하면은 인천 사람은 잿머리 선왕 구준물 선왕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전국의 대전이다 충청도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하시는 분들은 대관령 국사선왕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좋다라는 생각에서 가지만, 아무튼 선왕이라는 의미는 보편적으로 그 마을과 마을을 지키는 경계의 의미고, 그 마을에 요즘 현대용으로 하면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위하고 대하던 그런 터전은 여러분들하고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작은 선왕나무 아래 가서 막걸리 한 잔 따라 놓고 인사 한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사람이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차 있어서 금방 갈 수 있는데 대관령 국사당이나 인왕산 국사당이나 안장 군자봉이나 잿머리 같은 데 다녀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이렇게 얄팍한 나의 심리가 작용을 해서 거기까지 쫓아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한다면은 나나 여러분이나 아무 관계가 없는 데죠. 대관령 국사당은 대관령 강적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대관령 국사당은 그 증거로 이 강릉 넘어가기 전에 홍제동 쪽에 여선항이 따로 있잖아요. 그 여선항 남선항 합사를 한다는 거는 그 여선항에 또 옛날에 어떤 여자를 제물로 바치고 뭐 이런 전설이 남아 있으면서 그 동네의 선항이지, 지금은 그래서 국사당은 개방을 해놓고 거기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여선항 같은 데는 지금 지키는 데도 없으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전하고 있잖아요.
찾아가기도 되게 불편하게 돼 있고 문을 첫째로 잘 안 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하나의 의미로만 남아있지 거기가 지금 어떤 존재로서 저도 10년 전에는 여선항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너무 번거로우니까 굳이 찾아갈 이유도 없고 그 와중에는 또 국사당을 다녀오면 여서당을 사실은 우리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국사당을 갔다 오면 여선항에 합의를 받고 와야지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국사당은 들렸다가 여서당을 들려서 오는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선항을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어느 때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갔다가 헛땅치고 하니까 몇 번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히 안 가게 되죠. 그런데 대관령 국사당만 갔다 와도 뭐 크게 나쁠 거 없으니까. 그리고 거긴 전국의 수많은 무속인들이 모이고 수많은 무속인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갈고 닦고 한 터정이 되나서 그런지 거기 갔다 오면 어쨌든 명기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날 뭐 손님도 잘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얄팍한 심리로 한번 갔다 와서 느낌이 좋은 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 목포에 사는 사람이 굳이 대관령 국사당까지 올 게 없다 이거죠. 차라리 목포에 살면 목포에 동네 도당선왕을 가는 게 낫고 부산에 살면 부산에 있는 도당선왕을 사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 세대만 해도 대전에 살고 부산에 살고 광주에 살고 목포에 살고 대구에 살면은 대관령 국사당이 언감센시 어딘지 꿈도 못 꾸고 살죠. 지금은 교통도 좋아지고 자동차라는 문화도 많이 생겨서 전국에 좋다는 데가 있으면 다 찾아다니는 것 뿐이지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심리 상태에서 거길 갔다 오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심리가 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도대체 선왕이라는 게 무엇인데 여러분들에게 틈만 나면 여러분들의 선배, 여러분들 선생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에게 선왕을 풀어라, 선왕문을 열어야 된다, 선왕 기도를 많이 해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선왕이라는